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오성과 오신과 오기와 오영과 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신이다, 오성이다, 오기다, 오영이다, 오정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좀 받아들이고 좀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생겨나면서 붙어진 이름이라서 음양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의 그 목, 화, 토, 금, 수의 그 맛, 그 맛이, 목의 맛은 신맛입니다. 신맛. 우리가 산이라 그러죠. 이건 신맛입니다. 신맛, 신맛, 신맛. 왜 이래 또 이거? 신맛, 신맛. 이 고는 화는 고, 이거 쓰다, 쓴맛입니다. 쓴맛, 쓴맛. 요 감은 단맛, 요건 매운맛, 금이죠. 하면 짠맛입니다. 짠맛. 우리가 이제 그 맛으로 얘기를 하는데, 색깔로는 이 목은 청색이죠. 청색. 푸를 청자서 청색이죠. 청색. 청색인데, 우리가 이제 청의 기, 푸르름의 기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청기가 약해지면 그 신맛을 흡수하는 그 흡수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성질이 변해지면서 급해지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혼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미약하게 되고, 그래서 병을 얻게 되면 그 병이 무슨 병이냐? 간에 오는 병입니다. 간에. 우리가 뭐 요즘에 간의 병을 많이 들어, 뭐 간경화다, 뭐 간에 대한 질병들이 많죠. 뭐 간암이다, 뭐 여러 가지 그 간의 병들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내가 흡수하는 신맛을 좀 해야 되는데, 나 신맛 싫어. 나 이거 안 좋아해. 안 먹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신맛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영양소를 채울 때에 그 신맛이 모자라 버리면 뭐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예, 화의 기운인 혼을 품고 있는데, 이 혼이 어때요? 혼이 그 역할을 못하고 혼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슨 병이냐? 간의 병을, 뭐 간경화라든가 간에 이름 달린 것, 이런 병들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신맛을 때때에 또 잘 섭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화는 색깔은 적색이죠. 적색. 적색인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쓴맛을 또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서 또, 난 또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 호불호가 갈리죠. 그러면 그 쓴맛도 적당히 취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취하지 않으면 몸에서 붉은 기운이, 적기가 이제 말하자면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가 남에게 예의를 차리고, 화의 기운이 남에게 예의를 차리고 남을 존중하는 기운인데, 그것이 이제 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신, 이 심장에 이상이 나서 병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매운 것, 아니 매운 것이 아니라 그 쓴 것, 화는 쓴 겁니다. 이 쓴맛을 적당히 또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쓴맛을 싫어하고 안 먹으면 어디 이상이 와요? 심장 이상이 오는 거죠. 심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의 맛과 색깔, 이것은 이제 적색이라고 했고, 이 쓴맛을 적당히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 심장에 이상이 오기 전에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요? 예의가 무너지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심신에 이제 병이 발병이 된다. 그러면 심장을 중심으로 한 병들이 이제 심장이나 혈액 관계의 병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쓴 맛도 쓰디 쓴 것도 때로는 먹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행상 토는 단맛을 느끼는 기관이고, 그 색깔로는 황색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맛을 적당히 취하고 이제 적당히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엔 너무나 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취하게 되죠.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황색, 그 색소, 황색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과다하게 되죠. 안 먹으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핵, 그 단맛을 다스리는 핵의 흡수력이 이 맛이 떨어져서 맛을 모르겠죠. 왜? 너무나 지나치게 들어왔을 때, 적게 들어왔을 때도 문제지만, 많이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그 대표적인 병이 그 뭐예요? 당뇨 아니에요? 당뇨. 그럼 어떻게 돼? 당뇨병이 문제, 이 토의 그 단맛이, 그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참, 그 신명이 어두워져서, 토의 병, 즉, 비장이나 위장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단맛을 너무 달다고 많이 취하면 안 된다. 적당히 먹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 우리가 이제 금은 이제 매울신자를 써서 매울신자를 쓰기 때문에 이 매울신자는 뭐예요? 아주 지독하다. 지독하다. 이런 뜻이죠. 매울신자는. 근데 이 매운맛도 이제 좀 적당히 이제 흡수해야 되는데, 모자라면은 폐나 대장에서 필요한 색소, 즉, 이 오행의 그 색깔이 백색이죠. 백색의 색소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우리의 이제 폐나 대장이 망가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행동에서는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이 금은 오행상 의리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폐나 대장의 색소가 모자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하다든가, 요즘에 뭐 매운 음식들 많죠. 음식점에 가면은 별도로 뭐 매운 것들이 메뉴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때에는 폐와 대장에 문제가 온다. 오행의 병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매운맛도 적당히 먹어줘야 되고, 너무 과해도 못 쓴다. 왜? 내 몸에서 받아들일 때에 그 기운이, 백색의 기운이 적당히 들어와 줘야 폐나 대장이 건강할 텐데. 요즘에 뭐 폐병 앓으신 분이나 대장 쪽에 병이 이상이 오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분은 많이 섭취해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참 적당히는 말이죠. 어떻게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먹어주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내가 너무 매운맛에 좋아서, 이게 이제 꼭 탈이 납니다. 폐나 대장에서. 오행상, 그렇게 또,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행동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수는 짠맛입니다. 짠맛. 색깔로는 흑색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짠맛을 적당히 드려야 되는데, 적당히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과다하게 너무 짜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신장과 방광이 이상이 오는 거죠. 신장과 방광이 이상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신장과 방광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오행상 수는 색깔이 색깔은 흑인데,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이 적당히 이제 우리 신장과 방광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적당히 들어오면 괜찮은데, 말하자면 너무 막 과다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장과 방광 이상이 오죠. 요즘에 이제 보면 좀 투석하시는 분도 많고, 보면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은 뭐예요? 때때에 그 짠맛을 너무 안 먹거나, 너무 과다하게 먹었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행상 수는 아이, 자식이, 왜 이러냐. 천일생수라 그랬습니다. 천일생수란 무엇이냐? 하늘이 첫 번째로 만들어낸 물질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은 물에 있습니다. 수. 천일생수라는 말은 첫 번째 하늘이 열리면서 생긴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같은 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짠맛을 요즘에 의사들은 어찌 보면 또 짠 걸 먹지 말아라 비염으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먹어줘야 됩니다. 안 먹어서 병이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은 안 되지만 소금은 먹어야 됩니다. 짠맛을. 그래야 우리가 몸에서 검은 흑기, 그 검은 기운이 생성이 돼서 어떻게 신장과 방광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맛을 볼 때 목은 신맛이다. 그러면 화는 쓴맛이다. 토는 단맛이다. 금은 매운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짠맛이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짜고 맵고 쓰고 달고 한 이 맛들을 적당히 섭취하면 우리 몸은 건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 있어. 오늘은 오성과 오신 요거 강의는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만 흘렀네요. 예. 우리가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기운이 흐르는 거 알겠어요. 이 전류가 흐르는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지만 그 바람이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때때의 바람도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쓸고 가면은 그 태풍도 필요한 거죠. 왜? 해일도 필요한 거죠. 왜? 바닷물 속을 뒤집어야 거기에 사는 생명들이 또 정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때때에 부는 바람이 참 사람에게도 유익한 바람이 있고 또 폐가 망신하는 바람도 있죠. 그것은 너나 각자의 그 바람의 강도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항상 연말이 되거나 또 연시가 되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항상 달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면서 좀 달력이 한 장 남았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쯤 되면은 또 올해도 하나 좀 다사다난하게 가는구나. 또 새해가 또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열 한 달은 이제 말하자면 12월 달 말쯤 되는데 이제 초로에
여인하고 한 40대의 건장한 사내가 이제 문을 열면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제 자신들은 스님 참 누가 이래저래 해서 소개를 받아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초로의 여인이 한 50말 정도 60은 채 안 된 것 같은 그 여인이 쪽지에다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건네주면서 말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바짝 대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나는 지금 종이 쪽지 막 받아서 지금 어떻게 좀 잠시라도 볼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참 성미가 말하자면 나만큼이나 급한 사람 같았어요. 그랬던 저랬던 좌우지간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나이가 우리가 70, 막그 초로의 나이인데 그 사람이 이거 태어난 해달라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물어보려는 건가? 나 이제 그랬죠.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 적힌 사람과 여인하고는 오라버니랍니다. 말하자면 오라버니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출사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나오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한번 물으러 온 거예요. 물으러 왔는데 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뭐 강남이고 강북이고 막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이거 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스님은 어떻게나 풀어주실랍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찍어서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나라고 되는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들여다봤죠. 들여다봤더니 진짜 그 여자분의 오라버니한테는 그 기운이 없어요. 즉 내가 국회의원을 감당할 만큼의 어떤 그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 같이 온 남자 굉장히 말하자면 조카죠. 이제 가져온 분이 이제 아버님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내가 온 김에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몇 년생 몇월 며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들을 풀어봤어요. 봤더니 묘한 일이죠.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기운을. 근데 그것도 뭐 당선하는 기운이 아니라 바람을 가지고 있더래요. 바람. 예. 참. 그 참 묘하죠. 기운 없는, 운세 없는 아버지는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데, 건강도 썩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 아들은 그래도 봤더니 아버님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인가, 뭔가에 힘이 있고, 뭔가에 바람을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 참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러줬죠. 국회의원이 출세하는 것도 하늘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조상님들을 위한 일이나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12월 달이니까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 4월 달?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4월 달 보니까 총선은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달 남겨놓고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와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는 내가 몇 가지 말하자면 처방을 내려줬죠. 너는 가면 이렇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와라. 그럼 내가 그때는 똑 부러지게 된다는 줄 알고 딱 잘라주겠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둘이 이제 그렇게 좀 희망을 품고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바람이 무엇이냐? 조상님으로 받은 음덕이더라고요, 음덕. 아버님이란 분도
내가 너무나 가깝게 얘기하면 그냥 누구라고 알아차리면 또 곤란하니까, 육군 대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육군 대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말하자면 이제 참, 뭐, 나이는 먹었지만, 지역사회를 위하고 또 자신의 뜻이 또 한번 품은 것이 있어서 국회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 나오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 충청도에 김종필 씨가 주축이 돼서 자민련이라고 하는 당이 생겼죠. 네. 그때 그 바람입니다. 그 바람. 네, 그 바람.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2월, 그때 3월 초, 2월 말 3월 초 그때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 참, 스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 그래. 그럼 아버지도 일이 좀 잘 풀려가겠다. 그랬더니, 참 희한하지. 그때 2월 달까지도 자민련의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 거라고 아무 생각 못 했어요. 김용필 씨를 중심으로 한 그 자유민주연합당이 그렇게 의석을 충청도에서 싹 몰아갈 줄은 몰랐어요, 다. 그러나 나는 그 아들이 짊어진 바람을 내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사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도 이제 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참 아들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참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좀 과일 한 상자 싣고 온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사람들의 이 생활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지, 서쪽에서 불어오는지, 북쪽에서 오는지, 남쪽에서 오는지, 부는 바람의 방향은 계절에 있어서 정해졌지만, 그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 휘몰아치는 바람 알겠어요? 그리고 그 휘몰아치는 바람의 강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저도 모르죠.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판을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2번씩이나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를 가지고 2번씩이나 불명예스럽게도,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아들들 2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군인 갔으면 그분 됐어요, 대통령. 근데 둘 다 비겁하게 나왔잖아요. 비겁하게. 자식들이 비겁하니 그 아버지도 당연히 비겁하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죠? 아들놈, 두놈 다 그냥 어디 가서 보험사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똑부러지게 군대 가서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거 흉내만 내다왔으니까 국민들 다 알죠. 그 사람 2번이나 대통령 될 기회를 2번 다 놓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리합니다. 정치인만 영리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다 영리해요. 어떤 놈이 나라를 위하고 어떤 놈이 도둑놈이가 다 압니다. 더 길게 나가면 또 내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충청도에서 바람 불 때에 참 본인의 기운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도 바람이 이제 불어서, 그래서 참 국회에 입성한 분을 내가 이제 되기 전에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이제 그런 분에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키우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 행운이라는 것은 바람이 될지 아니면 귀인의 손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2번씩이나 기회를 줘도 2번 다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 둘 중에 한 놈이라도 근데 제대로 갔었으면 그 사람 대통령 됐어요.
지나간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람은 그 강도, 세기나 방향이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스러운 사람들인데, 하여간 더러더러 좀 재밌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다음에도 더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들 만나러